고조선 문명 그 뿌리를 밝힌다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환웅의 신시건국사는 한국 민족사 서술의 원형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웅의 신시건국사라는 것은 흔히 말하면 고조선 건국사지요. 고조선 시대의 건국을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당군신화입니다. 이 건국 본풀이의 원형이 후대의 건국 본풀이에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처음 들어보시라고 생각합니다. 부여, 고구려, 신라, 가야 이 모든 건국 본풀이가 사실은 환웅신시의 건국 본풀이의 서사 구조를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하면은 우리 건국시조 본풀이 사료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오류가 개별적이고 요소적으로 보는 오류입니다. 건국 본풀이를 총체적으로 휘어잡아서 한꺼번에 보지 않고 어떤 건국 본풀이 하나만 보든지 또는 그 건국 본풀이의 부분만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야 이건 이상하다. 어떻게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지? 이런 거는 역사를 할 수 없어. 곰이 사람이 되었다니 이게 무슨 역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몽이 아래서 태어났다네. 이게 역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트집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국시조 본풀이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함께 보면은, 건국시조는 아래에서 태어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건국시조는 하늘에서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구나. 이게 보편적이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따로따로 봤어요. 부분적으로 봤어요. 요소적으로 개별적으로 보는 그런 연구를 비유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시기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장님이 코끼리 코만 만지고 이거 뱀 같아. 다리만 만지고 이거 기둥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건 보고 난생신나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아. 그러나 건국 본풀이를 총체적으로 보고 맥락적으로 보면은 우리 건국시조는 이거는 한국 건국시조 맞네 라고 할 정도로 일관성과 통일성,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또 세계 건국시조 신화를 다 모아보면은 건국시조들은 다 어때요? 초월적으로 표현되는구나. 또는 그 불가사의한 존재구나. 그래서 건국시조는 신격화되어야 시조로 이야기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건국시조가 예사부모로부터 태어났겠죠. 그러나 시조가 되어서 건국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또는 아래에서 태어난 것처럼 불가사의하게 이야기된다. 그래야 건국사가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이고 요소적으로 보는 오류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오류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은 오류인데 실증주의 형식 논리로 읽는 오류입니다. 과학적 실증주의를 형식 논리로 적용해서 우리 건국 본풀이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이래서 이거는 불가사의한 환상적인 이야기지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화는 의뢰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형식 논리를 넘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담겨 있는 표현의 상징과 운유 그리고 서사적인 어떤 맥락을 고려해 보면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잘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서사적으로 소설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문학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보다가 실제 사실의 나열보다가 초월적 표현과 불가사의한 내용이 어떤 역사적 함축성을 지니고 서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
이런 건국 분풀이가 역사로서 널리 확산되는 힘도 가지고 있고 또 오랫동안 전승되는 힘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역사의 문학적 기능이라고 해요. 역사는 과거 사실을 밝혀서 알려주는 기능과 그다음 흥미롭게 그것을 널리 확산시켜주는 또 오래 전승시켜주는 그런 문학적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화는 그런 문학적 기능도 잘 갖추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본풀이, 건국시조 본풀이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의뢰의 전파론적 시각에서 외국의 영향으로 보는 종속적인 오류가 있다. 건국시조 신화는 누구든지 스스로 지어내고 구술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마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역사학 자체를 잘 모르는 것이다. 왜? 역사학이라는 것은 통시적인 학문입니다. 선후관계 학문이죠. 시계열적으로 옛날의 역사가 어떻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통시적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보는 것이 역사학인데 마치 지리학처럼 공간적인 유사성에 골몰하여 여기와 저기의 행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인문지리학이죠. 그래서 이런 전파론적 시각보다는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행적으로 다른 나라 역사나 문화와 관계를 주로 보기 때문에 자기 나라 역사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동질성을 주목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화는 뭐 나라마다 제각각이 있다. 그래서 외국 시조 본풀이의 영향으로 우리 민족 신화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해가지고 우리 신화를 둘로 나눠버려요. 천선 신화와 난생 신화다. 그래서 아래에서 나왔다는 것만 주목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만 주목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요소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통시적인 이 맥락적 해석을 안 하고 다른 나라 시조 신화와 관계를 지어서 줄긋기를 하니까 이건 남방 신화에서 왔구나, 이건 북방 신화에서 왔구나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곰네 아들이 당군이니까 이거는 짐승을 조상으로 하는 신화구나, 수조 신화다. 이거 외국 신화에 있는 거죠. 특히 북방 유목민나 유목 지역의 신화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가져와서 자꾸 우리 신화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조 본풀이의 신화적 창조력은 어느 민족도 갖추고 있다. 아무리 미개한 소수민족도 자기 조상의 시조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는 신화의 섬이라고 할 정도로 마을마다 신화가 있고 그래서 섬 전체로 수십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큰 문화민족 국가에서 자기 민족 시조 신화를 스스로 창조하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을에도 마을 개척 시조 신화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조 신화를 창조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건국 시조 신화를 본풀이를 북방의 천송 신화와 남방의 난생 신화로 기속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신화적 창조력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치 남북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딴 민족인 것처럼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 신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개별적 요소적 시각에서 총체적 맥락적 시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형식적 실증주의 시각에서 상징적 기능주의 시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파론적 시각보다는 독자적 창조력과 민족적 동질성을 주목하는 시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고조선 시대 역사를 서술한 환웅의 신시본풀이라든가 당군의 조선본풀이를 보면은 우리나라 민족 건국 시조 본풀이 원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조선 문명이 통치적으로 저 부여, 고구려, 신라, 가야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통치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고조선 문명의 뿌리는 빙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100만 년 전에 구석기 유물, 73만 년 전, 70만 년 전, 30만 년 전, 5만 년 전 쭉 구석기 유적이 있어요. 그리고 빙하기를 거쳐서 신석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석기, 빙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고 현재 생활 세계 속에서 고조선 문명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 이게 진정한 역사학이 아닌가. 고조선 문명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존재감이 있는 역사학이다. 그냥 옛날에 우리는 오래됐어. 옛날에 우리 국토가 넓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 그럼 우리 할아버지 때는 뭐 논밭이 뭐 수백 마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몇 마지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자랑스러운 역사일까요? 그건 입증하기도 곤란하고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께서 논 10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11마지가 됐고 우리 아버지 때는 12마지가 됐고 지금 우리가 나는 15마지를 가지고 있어. 또는 뭐 그때는 이게 논밭으로 붙였는데 거기에 공장을 짓고 지금 여기에 회사를 설립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지대에 살아있는 고조선 문명까지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라적 고조선 시대의 신라적 원령이 그 사상적으로 태양 숭배의 천신 신앙에 따른 태양 시조 사상인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은 부여 고구려를 거쳐서 신라 가야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태양 시조 사상을 말씀드렸을 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건국 시조 본풀이의 서사 구조도 고조선 시대부터 부여 고구려를 거쳐서 신라 가야 시대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스토리 전개도 구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시와 조선, 부여, 고구려, 신라, 가야의 건국 본풀이를 서로 관련성 없이 제각기 해석한 까닭에 민족사로서 통치적 역사에서의 길을 열어가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건국시조 본풀이를 제각기 따로 봐서 우리 건국 본풀이가 민족적 동질성이 있는가 또는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마치 다른 나라의 민족 진화처럼 제각기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남방 진화다, 하나는 북방 진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뭐 수조 진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아울러서 총체적으로 살펴서 야 우리 민족 진화는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포착하고자 합니다. 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 고조선 시대 건국사와 이 본풀이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문헌에 전승되어 있고 옛날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원래 건국 본풀이 우리가 흔히 당구진나라고 하죠. 이런 건국 본풀이는 노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노래로 불려졌다는 거죠. 제천 행사와 같이 나라국 국중대회와 같이 온 나라 백성들이 축제를 하는 그럴 때에 재물만 바친 것이 아니라 노래와 춤도 재단에 바쳐졌다. 요새도 뭐 축하 행사 할 때 보면은 노래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공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축제 형식의 제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굿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천 행사를 이런 나라굿을 할 때는 노래와 춤도 신께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라굿을 할 때 제천 행사를 할 때 신성한 건국 시조의 역사가 본풀이로 노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굿으로 하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했지요. 개별적으로 뭐 제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온 나라 사람들이 신민이 함께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때 제2의
제천 행사의 방식이 어땠냐? 가무 오신냈다. 노래 부르고 춤춰서 신을 즐겁게 하는. 이거 말고 제2 방식이 독축 고사 형식입니다. 유교형이죠. 축 이루고 절하고 하는 그 고사 형식이죠. 이때 가무 오신 형식은 축제 형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슬할 때는 가무 오신 형식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굿에 따라서 본풀이가 노래된다는 것이죠. 성주굿 할 때는 성주풀이가 노래되고, 제석굿 할 때는 제석 본풀이가 노래되고, 배포도 업집 할 때는 천지향 본풀이가 노래되고, 초공과지 할 때는 초공 본풀이, 무슨 본풀이가 굿 할 때마다 그 본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슬을 할 때는 원래 서사적인 본풀이와 같은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이죠.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보면은 주몽본풀이, 주몽건국신나를 서술했는데 온 절구에 우문으로 기록했어. 왜 사문으로 기록하지 않고 우문으로 기록했겠는가? 이것은 그때 이규보가 생각하기에 주몽본풀이가 노래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우문 형태로 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건국시조 본풀이는 지금 보면 서사적인 이야기지만은 옛날에는 그것이 서사적인 형태의 본풀이로 노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흔적이 구술할 때 노래되었던 무속신나. 이 무속신나를 다른 말로 서사무가라고 하는데 이게 세간에서 이야기로 구전되기도 한다. 그래서 노래로 불려지기도 하고 이야기로 구전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석본풀이는 노래되는 것인데 제석굿이나 시중굿에서 노래되는 것인데 세간에서는 당구맥이라고 이야기됩니다. 또 바리공주는 오구굿이나 식경굿 할 때 노래되는데 백인밭에 발휘되기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 이야기로 전승되겠죠. 그래서 건국시조 본풀이는 나라굿을 할 때는 노래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세간에서는 그런 굿을 하지 않을 때는 이야기로 널리 구전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고조선 시대 건국 본풀이의 서사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에는 이거를 당군신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한웅신시 신나와 당군조선신나 두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다. 시조도 둘입니다. 한웅과 당군. 나라도 신시와 조선 둘로 이루어져. 그 이후에 서술되는 건국시조 본풀이도 다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한웅신시의 건국 본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눴는데 보면 첫째 단락은 환희는 아들 환웅의 뜻을 알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 홍익인간 이념을 펼치도록 천부인 세계를 주어서 다스리게 했다. 이거는 구체적인 본풀이의 내용인데 이것을 추상적으로 일반화하면 뭐예요? 환인이 천재지요. 천재가 아들 환웅을 지상으로 내려보냈다. 그래서 천재가 아들을 지상으로 내려보냈다. 이렇게 추상화시켜 놓으면 다른 이야기들도 다 이런 식으로 추상화된다고 하는 거죠. 다음에 해모수가 나올 텐데 천재가 아들 해모수를 지상으로 내려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화해야 그 구조가 서사 구조가 분석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은 주어 다스리게 했는데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사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신실하고 스스로 천황이 되어서 무릇 360여 살 제세 이화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을 일반론적으로 구조하면 천황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다스렸다. 다스리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산 이름도 태백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지만 일반적으로 천황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다스렸다. 그다음 세 번째 단락은 공과 범이 사람 되기를 빌어서 쑥과 마늘을 먹고 햇빛을 보지 말라고 하자 고문 한웅의 말을 잘 따라서 여성이 되었다. 웅녀가 되었죠. 이것은 천황은 인간 세상의 여성과 만났다.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다가 인간 세상의 여성과 만났다.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은 사람이 된 곰내가 환웅에게 아이 베기를 빌기에 환웅이 잠깐 변하여 혼인하자 잉태하여 당군 난검을 낳았다.
이것을 일반화해서 정리하면 천황과 혼인한 여성은 새 건국시조를 낳는다. 이게 환웅의 신시건국본풀이죠. 이 다음에 이제 당군의 조선건국본풀이가 지속됩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그래서 당군이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당군은 평양성에 도읍하고 조선이라 하였으며 도읍을 아사달로 옮겨 1500년간 다스렸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일반화하면 새 건국시조는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 그 새 건국시조는 뭐 건국신라마다 다 다르겠죠. 예, 당군이거나 뭐 여기 주몽이거나 또는 금수로거나 뭐 박역거세거나 이렇게 다 달라지겠죠. 예. 그러나 새 건국시조가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단락, 당군은 도읍지를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다시 아사달에 돌아와 산신이 되었으니 이때 나이가 1908세였다. 이게 당군 조선 건국본풀이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하면 건국시조가 나라를 다스리며 신의를 보였다. 신의는 특별히 신기하고 이상한 일을 신의라고, 불가사의한 일을 신의라고 그러죠. 신의를 보이다. 왜냐하면은 아사달에 돌아와 산신이 되었으니까, 사람 주부가 산신이 되었으니까 신이 하잖아요. 거기다 나이도 1908세였고요. 이렇게 환웅 신시 본풀이와 당군 조선 본풀이가 쭉 이어져서 있는데 어쨌든 둘로 나누어서 가나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조선 본풀이 서사구조의 원형인데 이것을 일반화하면은 아까 우리가 노란 글씨를 보여줬던 것을 일반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우리나라 민족 시조 신화는 이 6개 단락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천재가 아들을 지상으로 내려보내고 천황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고 천황은 인간 세상의 여성과 만나고 천황과 혼인한 여성은 새 건국시조를 낳습니다. 그리고 새 건국시조는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고 건국시조가 나라를 다스리며 신의를 보인다. 모든 건국시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고조선 본풀이 구조, 요게 환웅의 신시 본풀이, 요게 당군의 조선 본풀이죠. 이 전체를 고조선 본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석적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분석적으로도 보고 아울러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건국 본풀이의 구조적 원형을 주목해 보면은 태양 시조 사상을 지닌 우리 민족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천신족이라고 그랬죠. 천신족 건국 본풀이로서 일정한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문법이 똑같아. 이제 6개 단락의 서사구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건국사는 모두 이 문법에 따라서 서술되었다. 어느 나라 건국 시조 신화든지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조선 건국 본풀이의 원형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고조선 건국 본풀이는 환웅의 신시 본풀이와 당군의 조선 본풀이가 서로 이어져 있다. 예. 그래서 환웅의 신시 본풀이와 당군의 시조 본풀이는 서로 다른 건국 본풀이로서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당군의 조선 본풀이만으로도 이야기가 미흡하고 환웅의 신시 본풀이만으로도 이야기가 미흡해 서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두 시조와 두 나라가 중첩되어 있어서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구조와 그 다음에 계속되는 부여와 고구려 신라와 가야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시와 조선처럼 부여와 고구려, 육촌과 신라, 국왕과 가야, 건국본풀이도 모두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태양신나라서 건국 본풀이가 사상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역사서술의 서사구조도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당군조선 다음에 환웅의 신시, 이어서 당군의 조선,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해모스의 부여입니다. 해모스의 부여를 이어받은 것이 주몽의 고구려예요.
그런데 이 해모수의 부여와 주몽의 고구려 신라는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모수의 부여본풀이부터 차례를 보면은, 첫째, 우리가 일반 예술 단락이 뭡니까? 천재가 아들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해모수 신라에도 천재가 태자 해모수를 부여의 고도에 내려가 놀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환인이 서자 한웅에게 산이태백에 내려가서 다스리게 했다 하는 것과 같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다. 요거 다음에 요런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해모수가 종 100명을 거느리고 웅심산에 내려와 아침에 이를 보고 저녁에 하늘로 올라가므로 천왕랑이라 하였다. 천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여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건 한웅이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 천왕이 되어서 제세이화했다 하는 내용이나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천왕은 인간 세상의 여성과 만나다. 해모수가 하백의 딸 유화를 만나가지고 취한 뒤에 유화를 두고 혼자서 오른걸 타고 하늘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당군 신라에서는 곰이 인간이 되고 자의 쑥가만을 먹고 여성이 되었다. 그래서 천왕은 인간 세상의 여성과 만나다. 여기 한웅이 이 여성과 만나잖아요. 여기는 해모수가 유화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은 천왕과 혼인한 여성은 건국시조를 낳는다 그랬어요. 유화 부인 있잖아요. 해모수를 만났죠. 유화는 금왕왕의 별실을 거처하면서 햇빛을 받아 잉태를 하고 알을 낳았는데 알에서 주몽이 태어났다. 햇빛을 받아 잉태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유화는 해모수와 만나서 성행위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몽은 해모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과 혼인한 여성은 새 건국지소를 낳는다 그랬는데, 곰내가 환웅하고 성혼을 해서 잉태하고 당군을 낳았다 하는 거 똑같아요. 그 일반적인 논리가 그대로 구체적인 표현만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해모수 이야기고, 다음에 이제 주몽의 고구려 본풀이를 보면은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새 건국시조는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다. 주몽은 부여를 탈출하여 졸본천 비루스에 집을 짓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다. 당군이 태어나가지고 당군은 평양성에 도읍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입니다. 건국시조가 나라를 다스리며 신의를 보이다. 아까 설명했죠. 그런데 주몽은 왕위에 오른 지 19년 만에 하늘에 올라간 뒤 내려오지 않아서 태자가 왕의 채찍을 용산에 묻고 장사했다. 건국시조가 나라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신의를 보이는 것이 끝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게 신이죠. 그런데 당군은 아사다에 돌아와 산신이 되었으니 나이가 1980이었다. 이게 바로 나를 다스리고 마지막에 신의를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웅과 해모수 본풀이 1, 2, 3, 4가 서로 같고, 주몽과 당군 본풀이 5, 6의 서사구조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건국시조가 다른 까닭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다릅니다. 다소 달라야 나라도 다르고 시조가 다른 역사가 서술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건국사의 서술 단계, 서사 구조는 일정하다. 문법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는 신시와 조선, 곧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까닭에 태양시조 사상은 물론 건국시조 본풀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왜? 같은 민족이니까. 사상도 같고 건국사를 서술하는 서사구조도 같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구려사로 당군조선사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 당군조선사나 고구려 건국사나 같으니까 고구려사를 자세하게 보면은 당군 역사에서 해명되지 않은 것도 해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역사를 해명하는 거죠. 왜? 서사구조가 같으니까. 논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이죠. 천재 태자라고 그래요. 천재 태자가 아들 해모수로 하여금
지상에 내려가게 해서 부여의 시조가 됩니다. 해모수가 부여의 건국 시조가 되지요. 근데 해모수의 아들 이 해주몽이 성이해시라고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문헌에 밝혀진 것으로 가장 오래된 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모수의 아들은 해부로 또는 해주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 지조가 돼요. 그래서 성을 고로 고칩니다. 왜? 건국 시조인데 성을 누구로부터 이어받았다 그러면 건국 시조로서 위세가 서지 않아요. 그래서 고려 시조라고 고주몽으로 성을 바꿉니다. 이것이 문헌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역사는 이 역사는 구조가 같아하고 문법이 같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보는 거죠. 그럼 한인의 아들이 환웅이죠. 환웅은 신시의 건국 시조가 됩니다. 그럼 환웅의 아들은 뭘까요? 단군이라 그랬어요. 단군을 낳았다 그랬어요. 웅녀가. 이 조선의 시조죠. 이야, 여기는 한인의 아들 환웅의 아들, 천재의 아들 해모수, 천재는 해님이죠. 해님의 아들 해모수 아들 해주모, 해부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처럼 한인의 아들 환웅의 아들 환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요게 해주몽, 해시처럼 여기는 환시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문헌에 없어요. 그러나 이 환군이 조선의 시조가 되니까, 조선을 건국하니까 성을 바꾸어서 단군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추절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가? 서사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